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월요일 KBC 뉴스 구상공입니다. 지난 토요일 치러진 한인회장 선거에서 정종화 후보가 28대 시카고 한인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배혁 기자입니다. 관리 시행 세칙 제4장 18조에 의하여 제28대 시카고 한인회 회장에 당선되었기에 이를 증명합니다. 당선 공고와 함께 당선증이 교부되자 일제히 환호성이 터집니다. 상기된 얼굴의 정종화 당선자는 런닝메이트로 나선 두 부회장 후보와 진한 포옹을 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총 투표자 수 6,321명, 정종화 후보는 3,524표를 얻어 2,669표에 그친 서정일 후보를 855표 차로 따돌렸습니다. 무효표는 83표였으며 대형 버스로 유권자를 동원한 정 후보에 별도로 45표의 간표가 있었습니다. 당선 직후 가족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며 소감을 전한 정종화 당선자는 이달 중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마친 뒤 이사회 구성과 총회 발의, 재정 확보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 자신이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패기와 또 저희 어르신들의 힘으로 함께 묶어 가장 좋은 시카고 한인 동포 사회를 위한 한인회를 만들겠습니다. 한인회 체계를 먼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무래도 저희가 일을 하려면요, 그 잡힌 체계를 가지고서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서 같이 일할 분들을 많이 찾아야 되고 또 좋은 이사님들을 모셔야 되겠죠. 오후 9시까지 이뤄진 선거의 투표함은 현장에서 밀봉돼 한인회로 옮겨졌으며 선관위가 고용한 8명의 개표인단과 양측의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2시간에 걸쳐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한미TV는 개표 실황을 자막을 통해 방송했으며 개표 진행 1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11시경 정 후보의 당선이 조심스럽게 점쳐졌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 한 한식당에서 낙선 소식을 접한 서정일 후보는 정종화 당선자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며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약속했습니다. 28대 한인회장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제28대 시카고 한인회를 이끌어갈 회장 투표에 6,321의 표심이 모아졌습니다. 투표에 참가한 한인들은 한 표 한 표에 한인사회에 거는 기대를 담았습니다. 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 당일 현장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서정일, 정종화 각 후보 측뿐 아니라 선관위도 끊이지 않는 한인들의 발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투표함에서는 총 6,321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14년 전 경선 투표수의 2배가 넘고 지난 4월에 있었던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6,200여 표보다 더 많습니다. 시카고 한인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한인들의 기대와 관심은 그만큼 컸습니다. I just think it's really great that, we can elect somebody Korean here in Chicago to make a big difference. And it's my first time voting, so it's really big for me too. 제가 늘 생각하거든요. 한인회에서 특별히 뭘 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회장 선출되면 정말 한인사회에서 수고 많이 하시길 바라요.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이끈 원동력은 크게 3가지로 분석됩니다. 먼저 한인사회 곳곳을 발로 뛰며 지지를 호소하고 2세들의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각 후보자와 선거 캠프의 유세전이 한인들의 발길을 투표소로 이끌었습니다. 또 선거 공영제를 통해 깨끗한 선거, 돈 안 쓰는 선거 풍토를 조성한다는 지침을 세우고 2차례 토론회로 각 후보자의 면면을 알린 선관위 활동도 투표 참여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투표 참여율을 높인 가장 큰 이유는 한인사회에 이번 선거를 화합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인사회에 이어진 오랜 반목과 질시를 넘어서기 위해 한인들은 무관심 대신 참여해 바꿔야 한다는 적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투표에서 한인들은
미래를 위한 한인 사회의 화합에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유례 없이 기록적인 투표 참여율도 의미가 크지만 한 표 한 표에 담긴 한인들의 기대를 제대로 읽어야 할 때입니다. KBC 뉴스 정민철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전희순 박사팀이 한인 청소년 행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인 청소년들의 27.6%가 우울증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건부가 발표한 전체 미국 청소년의 우울증 비율인 12.5%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전희순 박사는 주류 사회와의 단절 문제로 대개 이민자들의 우울증 증상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번 연구에서도 그 특징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한인 청소년들은 마약과 음주, 흡연을 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시험 때 부정행위를 하거나 친구를 왕따시키는 등 경미한 비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박사는 또 대다수의 한인 부모들이 자녀들의 문제를 사춘기의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지나치는 데다 자칫 정신병 환자라는 낙인이라도 찍힐까 봐 쉬쉬하고 숨기는 경향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희순 박사팀과 메릴랜드주 하워드 카운티 한인회가 지역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동 진행한 것입니다. 지난 주말 원불교 시카고 교당에서는 2세 자녀를 둔 한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자녀 교육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에서 효과적인 자녀 교육을 주제로 40여 명의 한인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샴페인시 교육국 소속 박경희 박사가 진행했습니다. 박경희 박사는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인 유대감을 높이는 대화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특히 이민자 가정에서는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경희 박사는 또 취약 전과 초등학교, 중학교 등 단계별로 자녀 교육 방법이 달라야 하고 반항기를 맞는 중학교 때는 대화를 통한 정서적 유대감이, 고등학교 때는 독립심과 자긍심을 심어주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연방수사국 FBI가 뉴욕 JFK 공항을 폭파하려던 테러 음모를 적발하고 3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FBI 테러 조사반은 이번 JFK 공항 테러가 실행에 옮겨졌다면 지난 9.11 테러 사건 때보다 더 큰 충격과 피해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밀러 FBI 공보 담당 부실장은 이번 테러는 다행히 실행 전에 적발됐지만 용의자들은 4차례나 현장을 답사했고 폭발물 반입 계획을 세우는 등 이미 가동 단계에 들어갔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음모는 특히 알카에다 등 테러 조직이 아닌 미국 시민이 포함된 국내 자생적인 테러 시도였을 가능성이 높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밀러 부실장은 이번 음모가 알카에다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해도 많은 국내 과격 분자들이 알카에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테러 계획은 특정 항공기나 승객 터미널이 아닌 JFK 공항 연료 공급 라인을 폭파하는 대규모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청 FDA가 중국산 치약을 사용하지 말 것을 긴급 경고했습니다. FDA는 중국에서 생산된 치약에 부동액으로 사용되는 독성 물질인 디에틸렌 글리콜이 들어있다며 폐기 처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중국산 치약으로 인한 중독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지역별로 소매점에서는 중국산 치약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산 치약은 쓴맛을 없애고자 첨가하는 글리세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자동차 부동액으로 사용되는 디에틸렌 글리콜을 대신 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FDA는 중국산 치약에 디에틸렌 글리콜이 3에서 4% 함유되어 있으며 어린이들과 신장, 간 질환이 있는 사람이 치약을 삼킬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FDA는 전국에 유통되는 중국산 치약의 판매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전국에 약 330만 달러 규모의 중국산 치약이 유통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2차 TV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라크 전쟁과 테러, 건강보험 등이 주요 이슈가 됐으며 힐러리 의원과 오바마 의원 등 이른바 빅2에 대한 군소 후보들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존 에드워드 전 상원의원은 이들 두 후보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철군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공격했으며 히스패닉계 출신 빌 리차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는 이민자 문제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의원은 이에 대해 반박한 뒤 9.11 테러 이후 현 정부의 대테러전은 정치적 선전에 불과한 것이라며 정부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오바마 의원도 이라크 전쟁이 결과적으로 테러 근절 노력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오바마와 힐러리 의원의 자신감이 부각됐으며 에드워드 전 의원도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차별화를 나타내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제라와 산타페, 소렌토 등 현대와 기아차 제품들이 올해 최고의 차 5개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장조사 전문회사인 스트래티직 비전사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소비자 2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대 아제라는 대형 승용차 부문에서, 산타페는 소형 SUV, 기아 소렌토는 중형 SUV, 현대 앙투라지와 기아 세도나는 미니밴 부문에서 각각 선호도 1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BMW는 4개 부문, 닛산과 포드 등은 3개 부문에 1위에 올랐습니다. 차량 전문가들은 자동차 성능과 관련해 이제 한국을 생각해야 할 시기라며 이번 결과에 대해 호평했습니다. 스트래티직 비전사의 데럴 에드워즈 CEO도 현대차는 그동안 미국 소비자들에게 간과돼 왔다며 올해 현대차가 보여준 성공은 현 제품과 스타일링, 파워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보여준 현대차의 능력을 감안하면 특별히 놀랄 일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뉴스입니다. 뉴저지주 포트리 도서관이 한국 도서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이 지역 한인 학부모회는 지난 31일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과 학생들을 위해 손수 구입한 70여 권의 한국 도서를 포트리 도서관에 전달했습니다. 뉴욕 MKTV 우연지 기자입니다. 잭 알터 현 포트리 시장이 포트리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한인 학부모들이 손수 구입한 70여 권의 한국 도서 기증식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잭 알터 시장은 도서관 관계자들과 한인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작은 도서 기증이 한인 커뮤니티 발전에 큰 의미가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Things that are important to the Korean community that they can really share with the rest of the community because we're all part of the same group. And I hope others follow the example. I would hope Russians and Latinos would do similar things in Fort Lee. 특히 이번 포트리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한인이 발탁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포트리 도서관 예산으로 한국 도서 구입이 가능하게 되어 한인 학부모들의 기대가 큽니다.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가져야 할 철학이나 교양을 담고 있는 책들을 또 몇 권 셀렉트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 70대 30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자녀들과 부모들을 위한 책들을 계속 선정 작업을 통해서 도네이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트리 도서관 관계자는 이날 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한국 관련 도서 비치에 힘쓰겠다 전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인사회 봉사의 창립자인 신현정 목사가 지난 주말 시카고시 노인국이 주관한 2007년 선각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선각자상은 매년 시카고시 노인국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연장자들을 선정, 시상하는 상으로 올해는 신현정 목사를 포함한 6명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데일리 시장은 시상식 현장에서 시상식이 개최된 지난 6월 2일을 시카고 연장자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일 미용재료 소매상협회가 제품 설명회를 겸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PPU사가 참여해 자사의 발모와 헤어 손상 치유 제품 등을 소개하고 대형 마트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가격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형 업체들과의 경쟁을 위해 소매업체 간의 협력이 강조되면서 100여 개 소매업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시카고 클래시컬 필하모닉 단원들이 지난 2일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스트링 앙상블의 밤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연주회에서는 에드워드 엘가의 곡과 한국가곡 그리운 금강산 등이 현악기 선율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시카고 클래시컬 필하모닉은 오는 7월 1일 구세군 교회에서 창단 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 나라사랑 어머니회 글로벌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다음 달 20일부터 사흘간 시카고에서 연례 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총회에는 미주 3개 지역 15개 지부와 아시아 지역 지부 3곳의 임원진과 회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총회에서는 또 작년 11월 한인 여성으로는 미주 최초로 주 하원 의원에 당선된 메리정 하야시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원의 초청 강연회가 열립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보다 0.3원 떨어진 매매 기준율 928.1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19.1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37.1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11.86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44.34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국 증시의 폭락과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악재로 장 초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막판 반전하며 지수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다우존스 산업 평균 주가 지수는 지난주보다 8.21포인트 오르면서 13,676.3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스닥 지수는 4.37포인트 상승해 2,618.2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2.84포인트 오른 1,539.1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흐린 가운데 구름량이 많아지면서 간간히 비가 내렸고 지역별로 짧은 시간에 비교적 많은 양의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7도를 기록했고 습도는 84%, 바람은 북서풍이 시간당 평균 12마일 속도로 불면서 낮 체감 온도는 65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 시카고 지역은 흐리고 간간히 비가 내리다가 늦은 밤부터 점차 개일 것으로 보이며 밤 최저 기온은 51도가 예상됩니다. 4월 동안의 시카고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5일 화요일 구름량이 많지 않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오후 들면서 지역별로 소나기가 내리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비올 확률은 30%입니다. 낮 최고 67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가 예보됐습니다. 6일 수요일 구름이 거치면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가 예상됩니다. 7일 목요일도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들면서 곳에 따라 짧은 시간 많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86도, 밤 최저 6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시카고 지역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17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2분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밤 보내드린 뉴스 930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